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발표된 내용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신내 불광 지역을 살펴봤고, 오늘은 상암 수색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다음에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랑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선정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상암동과 수색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그 연신내와 불광역, 이 연신내역, 불광역 그 내용도 숙지해 두시고, 그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중요한 계획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 계획의 어떤 거점 자리들을 표시한 우리 서울시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도 간략하게 볼 건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숙지가 되어야지만 엄한 자리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그 서울시 3개 신전략 거점 선정했던 내용이고, 이 자료가 서울시 보도자료 원본입니다. 2019년도 8월 26일 날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세 군데의 신전략 거점이 어디였냐? 첫 번째는 서부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두 번째는 연신내 불광 지역 일대, 세 번째는 온수 역세권 일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 연신내 불광 지역을 본 겁니다. 오늘은 이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즉 상암동과 또 상암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색동인데요. 즉 상암 수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성장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상대적 저개발 지역, 개발이 덜 된 자리들이죠. 이 자리들을 서울의 새로운 산업의 전략 거점, 일자리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이고, 이 본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된다? 내년도 2021년도까지 이 관련된 정식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현재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신다면은 좀 더 내년도에 아는 것보다, 내년도에 뉴스로 만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 더 준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요걸 한번 주제로 오늘 2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까먹지 않으셨겠죠? 먼저 다시 한번 봅니다. 2020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이 단어가 여러분 입에 붙어야 돼요. 2020, 2030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이게 이제 우리 입에 붙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게 2006년도 4월에 발표했던, 5월인가요? 4월인가요? 아무튼 2006년도에 발표했던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1도심, 5부도심, 12지역 중심인데요. 여기 뭐예요? 도심은 여기 종로 중구가 도심 하나고,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강남, 영등포 여의도, 용산, 이렇게 도심 하나에 5개 지역이 5부도시입니다. 5부도심. 그리고 우리는 뭐다? 오늘 볼 게 이 상암 수색. 상암 수색은 2006년, 즉 지금부터 14년 전에도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심 다음에 중요한 게 부도심인데요. 이 부도심의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위치이다,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접한 곳이 아니죠. 그리고 상암 수색도 그렇고 영등포 여의도, 강남, 용산, 청량리, 왕십리 다 뭐예요? 교통의 어떤 중심지이자 업무타운이고 업무타운으로 변모할 중요한 자리들이죠. 이게 2006년도에 발표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2030 도시기본계획 안이 있는데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좀 이제 어떤 그 도시의 중요 순위가 좀 약간 단어가 바뀌죠. 1도심, 5부도심이 아니라 뭐예요? 3핵과 3부핵으로
서울시의 큰 골격이 바뀌는데요. 3핵은 어디입니까? 도심부와 여의도 영등포를 승격시켜주고 강남을 승격시켜서 도심 하나가 아니라 3핵과 그 다음에 상암, 수색, 청량리, 왕십리, 용산 이렇게 역삼각형 자리를 이제 3부핵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자리들은 과거 자료도 봐야 되는 이유가 갑자기 등장한 자리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자리와 또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이지만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볼 건 당연히 상암 수색이죠. 자, 그리고 나서 2030 서울 플랜이 나왔다. 언제? 14년도 4월 달에 우리 방금 전에 본 거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안. 지금 볼 거는 확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30 서울 플랜에서는 3도심에 7광역 중심으로 조금 더 승격시켜주는 자리들이 나타나는데요. 3도심은 이 뭐예요? 도심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 3도심이고 상암, 수색,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잠실, 가산, 대림, 마곡 이렇게 7군데가 7광역 중심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자꾸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거요.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보는 게 눈에 익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말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입에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요 광역적 중심지 7광역 중심에 있는 상암 수색입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자리들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죠? 2018년도에 발표한 거, 이거 서울시 생활권 계획인데요. 3도심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7광역 중심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죠.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용산, 가산, 대림, 마곡, 상암, 수색. 그리고 12개의 지역 중심지, 광역 중심 밑에는 지역 중심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지역 중심지 중에서 연신내 불광을 배웠고, 오늘은 상암 수색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연신내 불광과 상암 수색. 서부권 자리는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뭐, 여기서 나타내는 지역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는데요. 이 서북 권역과 동북 권역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거품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선정 지역 중에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일대 상암 수색 지역을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상암 수색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봤고요. 일단은 2014년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2월 28일에 나왔던 서울시 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뉴스에서 아니면은 아침에 딱 이제 출근하시면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나 여러분들이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저기 뭐 마포구에 관심이 있다면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게 약간 버릇처럼 생활화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습관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2006년도부터는 그 습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뉴스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서울시청 한번 들어가 봐야지. 마포구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자료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내용인데 뉴스에 나오지 않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자료에 딱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내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면은 예를 들면 내가 분당이라면 뭐 성남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관공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게 생활화되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뭘 찾고 싶어. 여기 지금 보시면 뉴스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서울시가 발표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원본 파일을 보고 싶어. 그러면 막 찾는데 못 찾겠어. 포기하지 말고 서울시청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서울시민입니다. 끝. 서울시민인데 나 이거 보고 싶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열어놨는데 어디서 뭘 눌러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다 뭐 누르시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재료나 정보를 딱 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원본 파일을 찾으셔야 돼요. 뉴스에서 기자들이 해석한 그런 뉴스 기사 말고 원본 파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곱씹으면서, 네? 저도 약간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읽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그렇게 읽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나왔던 서울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수색에서 상암 DMC를 연결하는 서부권에, 이때부터 계속 서부권 얘기 나와요. 서부권에 어떤 청사진을 만들겠다. 서울시의 얘기죠. 그래서 코레일과 자치구가 함께 1년간 수립한 게 이름이 뭐예요?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2월 27일에 발표했고 서울시 보도자료는 2월 28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죠? 2030 서울 플랜. 그러니까 우리 봤잖아요. 그쵸? 2030 서울 플랜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단어나 그러니까 그 서울 플랜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 글을 읽어봤자 이게 무슨 소리야. 뒤에 친절히 나오죠? 서울 플랜 7광역 중심 중 하나인 서부권의 광역 중심지 육성 전략 일환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색역 일대를 그 디지털 미디어 기반이니까 DMC죠. 어떤 창조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뭐 상업 시설, 문화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전시 시설 갖춘 뭐예요? 말 그대로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중요하죠. 상업시설도 들어오네. 문화시설도 만들겠다네. 업무시설. 숙박은 뭐예요? 호텔 짓겠다는 소리죠. 전시시설은 뭐예요? 코엑스 같은 컨벤션,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리고 통합개발의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한다. 그리고, 통합 환승 공간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요게 원본 자료예요. 요게 2014년에 나왔던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이고 PPT 자료 그대로 서울시청에서 다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가 그 서울 플랜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상암과 수색은 세트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분은 가재울이에요. 가재울. 가재울에 뭔가를 소유하신 분께서 이 수색 뉴타운과 가재울 뉴타운을 이제 비교하시길래 제가 드린 말씀은 서열은 일단 개발은 가재울이 더 빨랐죠. 이 가재울이 훨씬 빨랐고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은 가재울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어떤 지역적인 이 서열 관계는 수색 증산이 가재울보다 위다. 왜냐면 불광천의 경계로 상암과 수색 증산은 세트예요, 여러분. 세트. 가재울은 곁눈질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손에 맞잡고 있는 애랑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재울이 먼저 개발된 건 좋지만 어떤 재테크 목적으로 가재울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가재울은 실거주, 차라리 수색 증산 쪽이 훨씬 더, 물론 나중에 더 늦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새 아파트가 더 비싸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 자체가. 그래서 상암은 이 DMC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뭐 월드컵 아파트들 있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이제 구축이죠. 그러니까 신축은 이 수색 증산에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상암동 개발이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상암동 개발은 전체가 100이라면 지금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더 롯데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랜드마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암동 개발도 더욱더 변모할 것이고 수색 증산과 어우러지게 되면은 업무에 대한 기능도 올라가면서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이 타운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와 업무가 딱 결합되는 아주 하나의 세트다.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먹으면은 콜라랑 프라이를 먹듯이 마찬가지고 가재울은 치즈 스틱이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재울뿐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왜 수색 증산이 평당 700, 800 이상 더 비쌌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입지가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서울시가 발표한 수색 역세권 일대 개발의 가이드라인인데, 이 당시에 좀 특이점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은, 요렇게 DMC역이 이쪽이거든요. DMC역이 이쪽인데, 요 부분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철로 중에서. 요게 뒤에 개발 계획 보시면은 확대됩니다. 요것도 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당시에 이 수색과 상암동은, 여기가 지금 상암동이고 여기가 이제 수색이라면은 참 가까운데, 너무 불편한 게 아주 그냥 저기 여행을 떠는 저쪽으로 빠졌다가 이쪽으로 해서 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다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예요? 요렇게 보행 데크 만들고 차량은 요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수고를 덜고 이렇게 차량으로 왕래하고 사람은 요렇게 보행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이 당연한 거죠. 바로 가까운 자리인데 이거를 저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고, 여기 보시면은 요 길이 뭐다? 은평 터널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자, 지도 잠깐만 볼게요. 지도를.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상암과 수색을 연계시키는 계획에서 말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수색이고요. 이쪽이 상암동이에요. 둘은 참 멀고도 가까운 게, 여기서 코앞에 놔두고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계획에서 13년도 계획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잇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뭐다? 이 길 이름이 은평 터널로예요. 은평 터널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한국경제TV 방송 때 또는 상담할 때 우리 실거주하실 분들, 자금은 좀 부족하신데 실거주 아파트를 찾는 분들에게 요거를 많이 권해드렸던 거예요. 수색 이편한 세상. 수색 대리만수타운. 특히 20평보다는 30평, 30평보다는 40평을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길이 지금은 볼품 없지만 이쪽에 수색 뉴타운들 다 개발하면은 이 길이 굉장히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이 길이 뭐다? 수색에서 상암동을 오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하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요거 시세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거주 하실 분들은 염두에 두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은평 터널길에 접한 대리만수타운이 좋은 것 같아. 막연한 게 아니라 14년도에 이 계획을 본 사람들은 이게 당장 내일 아침 현실이 될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이 은평 터널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암동과 수색을 연결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도로로 쓰겠구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우리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큰 어떤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은 원본 파일을 다운받아서 곱씹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채널이며 경제 방송이며 이것저것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요.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시 컨벤션, 복합 상업시설 만들고, 이쪽에는 이제 복합 쇼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롯데쇼핑 자리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롯데몰은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아마 머지않아 서울시에서 승인 떨어뜨려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몰이 상암동에 삽뜨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상암동 그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몰 다 들어서고 나면은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은평 터널길에서 상암동으로 연결되는 요거 만든다. 그리고 이 은평 터널길에 그래서 접한 그 대리만수타운 아파트를 과거에 추천했던 이유가 요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길이 이어진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서 길이 연결된다라는 것은요. 네, 길이 연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은평 터널길에 있는 그 대리만수타운은 구릉지긴 합니다만요. 구릉지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자, 이게 언제적 계획이다? 2014년도 서울시 계획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은평터널길에서 상암동을 연결하는 이 고가를 만들고
요쪽에는 수색역 쪽에는 전시 컨벤션과 이제 복합 상업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이 뭐예요? DMC 역 쪽에는 복합 쇼핑, 엔터테인먼트 요런 거를 이제 기능을 넣고 하는 계획이 2014년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작년 2019년도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거는 뭐예요? 수색역 이때 가이드라인, 어떤 큰 그림만 잡는 거였다면 19년도에 발표한 것은 드디어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이 수립된 거예요. 수립된 겁니다. 5년 만에 정식 계획으로 이제 서울시랑 코레일이 수립을 했는데요. 다시 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은 전체 개발 면적을 14년도 내용보다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켰고, 그리고 그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개발할 건데 1단계는 DMC역 복합 개발해서 뭐예요? 2022년도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2단계는 2025년, 즉 1단계와 2단계는 3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거죠. 물론 1단계 착공 계획은 2022년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단절된 상암동과 수색이 아까 전에 봤지만 단절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깝지만 막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연결하고 뭐예요? 일자리 15,000개를 창출하는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2014년도에 먼저 봤던 그 개발 구상도에는 이 DMC역과 수색역이 있으면은 딱 요 사이만 개발하는 거였다면은 19년도에 발표한 서울시 자료는 전체 이 철도를 다 전부 다 여기가 다 묶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는 것입니다. DMC역도 중요하고 수색 역세권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2016년도 3월 달의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이 밑에 있는 이 도급 업체에서 서울시한테 제출한 겁니다. 제목이 뭡니까? 은평 공영차고지 일원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러분 뉴스에 안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자체 홈페이지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면 밥 먹듯이 보자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아, 서울시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줬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아, 여기를 은평 차고지 일대를 개발하려나 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은평 차고지 일대 위치도가 어딥니까? 이건 계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이쪽이 상암동, 그리고 이게 수색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그리고 이쪽이 향동지구, 여기가 은평차고지예요. 은평차고지 일원입니다. 이쪽이. 여기를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고,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이 화면이 그 용역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창릉지구 있죠, 여러분. 창릉. 요런 거고, 요 자리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용역 보고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꽤 면밀하게 봤어요. 이쪽을 전면 그린벨트인데 지금 전면 개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풀어서 할 것이냐, 현실성은 어떠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것도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인데 이거는 2018년도 3월 22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요런 계획도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계획일 텐데 계획 이름이 이겁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이름이 좀 어렵죠. 서울인데 서울에서 관문, 그러니까 경기도와 붙어있는 서울이겠죠. 이 관문도시를 좀 조성하겠다. 그 종합계획 수립 착수했고 12곳을 경기도 접경지 12곳을 관문도시로 이렇게 뭐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런 것인데 밑에 보시면 수색이 또 포함되어 있죠. 첨단 철도 물류 거점 도시. 근데 이 물류는 여러분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어떤 물류라는 것은 뭐예요? 산업의 가장 1차원적인 기본이 되는 기반 산업입니다. 그런데 물류가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떤 일자리 창출은 다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큰 차량들이 다니면서 매연이나 분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수색이 지니고 있는 입지 자체가 서울 서쪽의 끝자락으로서 경기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관문도시로 잡아놨고 수색의 개발 컨셉은 첨단, 철도, 물류, 거점도시. 이게 이제 수색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온수는 산업관문. 온수. 수색과 온수는 벌써 우리 뭐예요? 작년에 발표했던 서울시 신개발 거점 전략 3군데 중에서 온수랑 수색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발표했던 서울시 12관문도시 위치 및 단계별 사업도인데 일단은 이거 아주 쉬워요. 뭐 분석도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친절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다 잡아놨어요. 1단계는 뭐예요? 1단계 먼저 할 거, 2단계 그 다음에 할 거, 3단계 그 2단계 다음에 할 건데 1단계가 어딥니까? 파란 색깔 수색, 도봉, 사당, 온수는 1단계.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2단계는 어디입니까? 2단계는 개화, 신내, 2단계. 3단계는 어디에요? 3단계는 어디입니까? 신정, 석수. 요런 애들이 이제 3단계죠. 일단은 중요한 거 1단계. 수색, 도봉, 사당, 온수. 요렇게. 이런 거, 여러분, 보면 재밌어요. 이게, 뉴스에도 관심도 없는 내용들인데, 아무튼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이거 알아서 잘못될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알아두시면 다 도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뉴스 기사 자료인데요. 며칠 전에 나온 자료예요. 여기 써있네. 4월 10일 날 발표한 뉴스 자료인데, 제목이 뭡니까? 국토부, 경의중앙선 향동역 생긴다. 향동역을 경의중앙선이 이미 있고 이제 향동역을 하나 추가로 신설로 이제 입히겠다는 소리죠. 국토부에서 향동역 신설 경제성 분석해서 승인 내렸다. 총 사업비 147억 예상하고 2024년도 개통 전망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1년에서 길게 2년 잡으면 됩니다. 교통은 여러분 교통 계획은 무조건 지연돼요. 네? 무조건 지연되니까 요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분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최소한 1, 2년은 추가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뉴스 기사 간단히 보면은 향동역 신설이 본격화된다. 4월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일 고양시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을 승인했다. 위치 잠깐 볼게요. 위치는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기가 향동지구죠. 저 위에 향동지구 있고 여기 향동지구예요. 향동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은평 차고지. 여기가 요 자리에 이제 향동 역사 예정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역사 상세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향동역 설치했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은 BCR이 1.41이니까 돈이 된다. 마이너스 안 난다. 이유는 뭐예요? 향동지구 들어오니까. 향동지구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이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 개통된 전망이다. 플러스 1년에서 2년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하나도 없던 교통의 사각지대에 이렇게 신규 역사가 하나 생긴다면은 다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향동지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 지도에다가 제가 한번 이 각종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입혀보니까 요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상암동이죠. 상암동이고 이쪽이 수색역이고 여기가 DMC역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요렇게 니은자 모양의 수색증산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역과 이 상암동과 수색 뉴타운 사이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수색 역세권 이번에 기본구상 수립된 자리고 수색동과 상암동을 연계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뭐 상업, 물류, 컨벤션 다 들어온다고 말했죠. 문화, 뭐 다 쇼핑, 그 다음에
수색 역세권 중심과 DMC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들어가고, DMC 역세권 주변에는 써있지는 않지만 롯데몰 개발 승인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아무튼 올해 중에 총선 끝났기 때문에 올해 중에 서울시가 통과시켜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 요렇게 요 자리가 은평 공영차고지 개발하겠다고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자리고, 이 윗자리가 향동지구고, 그 옆에가 창릉신도시고, 요 자리가 향동역 예정 자리이고, 그 다음에 요쪽에 덕은지구 있고요. 그리고 상암동에서 요 부분이 서부면허시험장에 있대. 즉 뭐예요? 서울시 3대 신전략거점 중에 이번에 발표한 서부면허시험장에 있다가 요 자리입니다. 지금 요 상암동 이 월드컵 공원 바로 붙어있는 요 자리죠. 그리고 이쪽이 가재현 뉴타운이고, 여기 월드컵 공원, 한강, 월드컵 경기장이고, 월드컵 경기장역과 DMC역에는 무슨 개발 또 교통호재가 있죠? 아십니까? 강북 횡단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이거를 지금 시세에 입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에 세전역이 있습니다. 세전역에는 서울시 경전철 서부선, 그리고 창릉 신도시로 빠져주는 고양선이 만나는 게 세전역입니다. 세전역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서울의 서쪽 끝이라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예요? 차량기지를 중심으로 밑에는 마포구, 여기는 은평구인데, 여기 마포구랑 은평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교통호재나 뭐 역세권 개발, 뭐 뉴타운, 뭐 이번에 뭐 서부변호 시험장 개발, 뭐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도 여러분들이 지금 동네를 도시면서 제발 여러분들 눈에 이 모습들을 일단 입력을 한번 시키셔야 되고, 지금부터 5년 있다가 한번 또 가보시고, 또 10년 있다 가보시면은, 이게 내가 말로 듣고 책으로 보는 것과 내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입력시키면은 빠르면 5년 후에도 깨달을 수 있겠고, 늦으면 10년 안에는 깨달아요. 네. 변하는구나.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변화를 겪으면은, 제가 말했죠. 변화하는 폭이 즉 상승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하는 곳이 많이 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변한다 그래서 강남보다 막 이만큼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강남도 변하고 강북도 변하는데, 제가 서부권을 딱 꼬집은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이 변해서 강남을 뛰어넘을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강남이 변하는 폭이 만약에 50%가 변한다면 서부권은 하도 저 밑바닥에 있으니까 변하는 폭이 70%, 80%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좀 더 클 거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거죠. 많이 변할 겁니다. 이거 다 되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완전 신도시급이죠. 이 정도면은. 뭐 직장이 없습니까? 지하철이 없습니까? 새 아파트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수색 향동 얘기하는데 우리 조경진님 구로 항동을 봐주세요. 네. 항동과 향동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구로 항동은 나중에 볼게요. 일단은, 네, 오늘은 수색,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향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로 항동이 아니라, 네, 저도 헷갈려요, 발음이. 그리고, 이 창릉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왜 창릉 신도시가 그 자리에 지정됐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지도 이렇게 볼까요? 왜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어야 되는가? 도시는 여러분, 우리 도시 계획의 원칙, 예외 말고 원칙은요, 대원칙은 시너지가 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시너지는 어떻게 날 수 있냐면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가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여기가 가재현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후됐던 가재현 뉴타운이 신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자, 수색증산 뉴타운도 진행이 빠르게 이제 열심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뀔 것이고, 여기 상암동입니다. 상암동. 여기 향동지구입니다. 향동지구. 여기는 상암. 여기는 수색. 여기는 가재울. 그리고 이쪽이 덕은지구입니다. 덕은지구. 그리고 세밀하게 요런 자리들 아까 우리
공영차고지 개발 서울시가 또 잡아놨었죠. 그리고 창릉은 이제 제껴두고 여기부터 이제 고양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화정, 원당, 능곡 다 묶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일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축이 이어진다면 빠져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첫 번째, 대곡역이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대곡 강조했던 게, 대곡이 이게 개발돼야지만, 이 능곡, 원당, 뭐 저쪽에 화정이 일산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대곡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대곡 개발이 되면은 저 위에 파주 운정부터 쭉 축이 와서 여기 강매에서 끊기는데, 이 서울까지 올라면은 이 빈자리, 이게 창릉입니다. 창릉 신도. 그래서 창릉까지 개발되고 대곡 개발되면은 파주 운정부터 가재울, 상암 수세까지 축이 그냥 이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즉 뭐예요? 시너지. 즉 뭐예요? 연계. 즉 뭐예요? 개발축. 끝. 쉽죠? 이게 어렵나요? 창릉 신도시를 저기 엄한데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가 개발돼야지만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저 꼭대기 파주 운정부터 해서 서울시내 한복판, 상암 수색과 가재울까지 도시가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엄청 쉽죠. 그 다음에 도시가 연계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질문이에요. 도시가 연계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연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뭘까요? 네? 한번 댓글 올려주세요. 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대국도 개발했고, 창릉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도시가 파주 운정부터 여기 상암 수색 가재울까지 이 연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네? 지하철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지하철은 이미 발표가 다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나올 거. 일자리 학군. 너무 지역적이다. 너무 1차원적이다. 1.5차원 없으니까 1.5차원. 네. 4차원도 필요 없어요. 1.5차원. 통일이 왜 나와요? 통일 나왔습니다. 통일. 그쵸. 통일도 이거 개발되기 전까지 통일 못 됩니다. 네. 창릉하고 대곡 개발되기 전까지 통일 안 돼요. 축이 만들어진 다음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도시계획의 대원칙 중에 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축을요, 더욱더, 글씨자 보이시죠? 견고하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지금 행신역 뒤편으로, 제가 지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런 지금 전답대 보이십니까? 이거. 그리고 창릉 신도시 밑으로도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건드리죠. 이게 이제 축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얘네들은 다음 타자예요. 다음 타자. 이거 뭐 내비두겠습니까? 행신역 뒤편에 이 전답대 내비두겠습니까? 네? 능곡역 서남부 편에 있는 이런 전답대 내비두겠습니까? 네? 이거 안 내비둬요. 이거 안 내비둡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다음에 벌어질 일이죠. 다음에. 이런 거 뭐 내비두겠습니까? 이런 것들요? 네? 도시 축이 연계되는 상황에서 이걸 내비두겠습니까? 네? 이거를 내비두겠습니까, 여러분?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앞에 우리가 지금 뭐 쌀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농사 지어서 농사 안 지으면 쌀을 못 먹습니까? 네. 이거는 다음 타자라는 거예요. 축부터 개발하고 축 개발이 끝나면 축이 더 완성되면 축 주변 지역들을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알아는 두세요. 이게 15년도 때 제가 시세 잠깐 알려드릴까요? 그럼 시세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충격 먹는데, 그 당시에 15년도 때 시세가 대곡역 그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요 역세권 개발 예정지 라인이 평당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였어요. 70만 원은 여기서 정말 가까워요. 대곡역 이 땅들이. 그리고 이 라인에서 빠져 있는 애들은 평당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0만 원. 지금 대곡역 비싼 것들이 200 중반까지 나옵니다. 200 중반. 그리고 이 외곽권, 이 대곡 역세권 개발 빠져 있는 애들이 비싼 것들이 한 150만 원 나옵니다. 엄청 올랐죠. 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개발 계획, 우리 그 도시기본 계획에서 봤던 거점 자리들 잘 보시고, 그 거점 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고 또 도시가 어떻게 하면 연계되는 축도 잘 보세요. 이 축은요, 과천에서부터 우리 서울 개포동, 강남 개포동과 잠시 송파 문정을 지나서 오금 지나서 3기 신도시 뭐예요? 저쪽에 그 우리 하남 미사전에 우리 3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3기 신도시 지나서 미사까지 이 축이 또 다 이어지는 축입니다. 이게 다 연계되는 시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 20년 후에 서울은 정말 계란처럼 노른자 있고 흰자가 완벽히 둘러싸일 겁니다. 지금 흰자가 그린벨트가 많죠? 네? 이게 도시로 둘러싸일 겁니다, 이제. 네. 그렇게 봅니다. 땅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주제를 20년 후의 부동산 또는 15년 후의 부동산, 10년도 짧아요. 15년 후, 20년 후의 부동산, 뭐 부동산 2040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저 혼자 갖고 있는 망상을 한번 풀어볼게요.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20년 후에 서울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이냐,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망상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그 주제 한번 잡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잡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서부권 지역에 주목하라. 서울시 3대 신 전략 거점 선정 세 군데 중에서 오늘 본 내용은 상암 수색편입니다. 자, 일단 상암 수색의 광역 거점 대형 호재와 시너지를 기대하자. 시너지는 뭐예요? 둘이 만났을 때 나는 게 시너지입니다. 두 번째, 수색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이건 수색 재정비 촉진 사업은 뭐예요? 뉴타운의 어떤 법적 명칭이죠. 재정비 촉진 사업. 이 멘트가 여러분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뉴스를 읽어보는데 재정비 촉진 사업이 뭐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재정비 촉진 사업은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색 증산 뉴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 주거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것을 주목하시고, 또 수색 역세권 개발, 이건 서울시 자료 보셨죠? DMC 기능 확대하고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늘려서 일자리, 서울시 얘기입니다. 일자리 15,000개 이상을 만들겠다. 다음, 단절되어 있는 수색동과 상암동의 연계가 만들어지고, 롯데몰 착공은 제가 강조했었죠. 총선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자, 총선 끝났으니까 저는 롯데몰 상암동 착공 뉴스 나올 것 같아요. 상암동의 월드컵 파크 보유자분들이 우리 동네는 왜 오르기는 오르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요? 네, 일단은 꼭 팔고 싶어도 롯데몰 착공 전에 좀 참아보십시오라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DM 지역은 강북 횡단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DMC역은 경의선, 경의중앙선이죠. 6호선, 인천공항철도가 있는 트리프 역세권인데 강북 횡단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쿼트러프 역세권으로 바뀌겠네요. 주목해야 되겠죠? 다음, 세전력도 중요하더라. 세전력 일대 교통 호재도 이 수색동에 영향을 충분히 미칩니다. 경전철 서부선, 이거는 서울시 경전철이고, 이번에 창릉 신도시 발표하면서 함께 발표한 게 고양선이라고 발표했죠. 세전력으로 관통합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 방금 봤습니다. 상암 수색에서 향동과 덕은지구 지나서 창릉 신도시 지나서 대곡역 지나서 일산까지 이어지고, 일산에서 어디로 간다? 파주 운정까지 연계가 돼버리고, 이게 하나의 축이고, 일단 그 축에 집중하시고, 그 축이 다 만들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 다음 타자는 뭐다? 축 주변 지역들의 정리정돈이 들어간다. 그게 뭐다? 축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도시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전망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촉진지구. 촉진지구는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에서 신축, 저는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는 피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도금 대출도 꼬여있고, 그래도 일단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지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로 보고, 주변 구축은 뭐예요? 이건 상암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또는 아까 우리 봤던 은평 터널길에 붙어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상암 수색은 그래도 거품이 적은 자리입니다. 그 수색 증산 뉴타운 촉진지구 내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투자 금액이 한 6억에서 8억이 필요합니다. 내 투자 금액이. 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관심 부동산은 우리 연신내 불감과 마찬가지 전략인데요. 아직 개발
지역 확정된 자리가 아닌 지역 내에서 전세 활용해서 한 1억 원대 소액 투자하는 정도가 좋겠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시고 나는 이 자금력이 되고 나는 실거주의 새 아파트를 원한다. 직장은 마곡이나 뭐 여기 뭐 상감동 이때다. 또는 이 뭐 마포 권역이다라면은 이렇게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있는 입주권 노려보시면 괜찮겠고, 나는 단순 투자만 원하고 소자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거 못하니까 뭐예요? 개발 아직 지정지에 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서 전세를 활용한 1억 원대 그런 소액 투자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런 비아파트 상품,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 투자하실 때는 아파트 투자 분석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뭐다? 아파트는 굉장히 물건이 획일화되어 있다면은 비아파트 상품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런 비아파트 상품들은 물건의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네, 원종 홍대에서는 아직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하겠죠. 네, 나중에 하겠죠. 일단은요. 이게 1교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2교시는 뭐다? 총선 후 부동산 대응 전략으로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분간 휴식입니다. 5분간 휴식.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